네,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영원한 현역 박지원 전 의원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오늘도 박지원 전 의원 그리고 박지원 교수, 단국대 석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전 의원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예. 그것도 좋아요. 아, 그래요? 민생당 소리만 빼세요. 아, 그거는 좀 별로신가 보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교수로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민생당 지금 현재 뭐 한석도 없고 어쩐지 생각하면 패배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물론 떨어졌지만. 아니 뭐 사실 근데 불러드릴 게 되게 많아요. 뭐 전 장관 해도 되고, 그렇죠. 뭐, 예, 불러드릴 거 되게 장관, 많습니다. 의원, 제일 좋기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아, 그게 가장 대표. 본인의 어떤 정치의 영광이군요. 뭐 그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됩니다. 예. 남북 관계 얘기를 앞에서 잠깐 좀 다루고 이제 국내 현안으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신범철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이 지금 중요한 거는 어차피 상황 관리 아니겠느냐. 상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특별히 이제 뭐가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지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삐라 때문에 양쪽에서 지금 수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강행한다는 거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막 담배꽁초 있는 뭐 그런 사진까지 공개했어요. 일부러 한 것 같은데, 그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네. 전 통일부 장관 네 분하고 네. 이례적으로 박지원을 교수로서 초청을 해서 거기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소상히 파악하셨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상황 관리를 이렇게 해나가서 결국 대화로 남북미가 해결해야 된다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면 안 좋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박지원 대표께서 방송에 많이 나가니까 다 말씀하십시오. 청와대에서는 오늘 만났다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안 할 걸로 아시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방금 그 상황 관리 참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지금 북한에서 대남이라 뿌릴 것입니다. 뿌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교든 북한이 우리한테 4가지 예고를 했잖아요. 그 조치도 순차적으로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물리적 이런 도발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전쟁은 없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북한이 미국이 무서워서 우리의 응전도 굉장히 한계적일 것이다. 왜?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은 북한도 우리한테 삐라 보낸다고 항의를 했다가 하면은 이제 자기들도 안 보내야 우리한테 항의할 수 있고, 우리가 물론 4.27, 9.19 정상선언과 합의를 또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못 보내도록 경찰이 또 실정법과 대법원 최종 판결로 또 국회에서는 확실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그렇게 과도하게 삐라를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잘못이지만은 그런다고 함께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대규모로 막 삐라를 보내오면은 우리 그 단체들에게, 탈북민 단체들이 보내잖아요. 보낸다고 또 하고 대규모로 또 6.25 앞두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단속하고 이러는 게 좀 머쓱해지지 않을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것은 현행 법으로나 2016년 3월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원 최종 판결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북한에서 보내더라도 네. 우리 탈북자들이 지금 보내려고 해도 전체 잘 경찰에서 대비하고 있는데 네. 바람이 맞아야 되는데 네. 만약 드론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건 항공법 위반도 되지만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바람아 불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어떤 긴장감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뭐랄까 극단에 있다고 할까요? 이게 이제 핵무장론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저희들이 저번 주에 인터뷰를 했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핵카드를 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추진해 왔던 것들은 실패라는 걸 인정을 하고 핵카드가 굉장히 좋은 카드다. 매력적인 카드다. 협상용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예. 총기를 잃은 것 같아. 왜 그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죠? 그분이. 저도 얼마나 좋아하는 분인데 네. 그건 한미 방위 조약이나 네. 국제법규상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젊은 혈기로 또 우국지사들이 야 북한이 핵 가졌으니까 우리도 갖자. 네. 미국이 용납하겠습니까? 중국이 용납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면은 북한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겁니다. 중국도 제일 북한 핵을 폐기하라고 압력하는 게 우리가 가지면은 일본 같고 대만 같고 동북아시아가 핵 창고 되죠. 미국이 절대 못하게 합니다. 현실성도 없다. 현실성 없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건 바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예요. 아 예. 근데 뭐 심지어 그 예. 한국당 내부에서도 그 옳지 않다. 미래통합당. 예. 예. 아, 참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 예. 내부에서도. 근데 이제 실제로 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카드로 만지작거리기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 미국의 B-52기가 네대가 떠돌아다닌다 하잖아요. 예. 그것만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북한은 전쟁은 못한다. 왜? 미국이 무서우니까. 네. 그러한 것은 한미 방위 조약에 의거해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북한에서는 두려워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트집 잡는 게 그거예요. 네.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예. 자, 지금 이런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해야 된다. 통일부 장관을. 그리고 미국하고 뭐 한판 할 수 있는 그런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 그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나요? 대북 문제는 네. 항상 대미 문제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 카운터파트너가 김여정 제1부부장 네. 제2인자 백두혈통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격상이 돼버렸죠.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를 없애려다가 국민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지금 살려놓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미 문제도 외교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통일부총리로 직접 미국 가서 설득할 것 설득하고 협의할 것 협의하지만은 네. 전쟁은 우리가 하고 죽어도 우리가 죽는데 또 우리가 남북 간에 할 일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미국 제재로 못한다고 하면은 미국 당신들 너무하지 않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좀 헤비급 인사가 중량감 있는 인사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체계적으로 뭐 부총리급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헤비급 인사, 중량감 그렇죠. 인사가 하는 게 먼저다. 예. 그래야 예. 김여정 부부장도 김정은 위원장도 상대할 수 있고 네. 특히 미국에 가서는 네. 지금 경우에는 대개 보면은 외교부를 통해서 미국을 설득 설명하지만은 물론 외교부를 통하지만은 통일부 장관
부총리가 직접 미국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음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누구예요? 생각하시는 분이? 뭐 요새 언론에 나오는 거는 뭐 이인영 전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등등등 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얘기는. 그렇죠. 어떻게 이인영 원내대표나 네. 임종석 비서실장도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 중량감 있는 그런 경력이 있고 네.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예. 나는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저는 안 물어보세요? 아니, 깜짝이야.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네. 제가 가고 싶다. 이건 아닙니다. 아니 한번 하신 건데 또. 진짜 하면 제일 잘하죠. 그렇죠. 근데 그 아니 좀 근데 뭡니까? 예. 아니 이 사람들 중에 그래도 좀 적합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보면은. 그런 얘기는 못하죠. 그래요. 그러한 그 두 분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네. 뭐 송영길, 우상호 네. 뭐 다 할 수 있는 헤비급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의 위치, 네. 대통령과의 신임 관계가 다 좋으신 분들이다. 네. 이렇게 합니다.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진짜 아니, 해달라고 자꾸 하면 물으니까 또 방송을 그렇게 해야 많이 듣잖아요. 아니, 그리고 거기다 내 이름도 넣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께 누가 아니 정부에서 좀 진짜 해달라 지금 너무 위기다 그러면 진짜 하실 생각도 있어요? 아니 전화 열심히 들고 다닙니다. 혹시 아 전화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러 저는 이 사람 모음으로 어떠냐? 하고 다니니까 네. 이제 소리 나게 올려놔야겠어요. 만약 못 받으면 넘어가잖아요. 방송 때문에 네. 특정인은 거론하기가 좀 불편하시다. 그렇죠. 지금은 예, 지금 그러면 상태는. 안 되죠. 하지만은 중량감 있는 예. 헤비급 인사가 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요. 우리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예. 그럼요. 김여정 일부 부장과 동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알겠습니다. 그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의중에 계실 것 같아서 이 방송 끝나고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국내 현안 좀 여쭤볼까요? 이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죠. 아까 신범철 센터장이 이 얘기했습니다. 상황 관리와 원칙이 중요하다 두 얘기를 했는데 원칙은 뭐냐면은 예컨대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거 예정돼 있는 거는 해야 된다. 8월이나 이쯤에 예정돼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미루는 거는 지금 원칙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미 훈련을 네. 우리가 무조건 연기한 게 아닙니다. 물론 볼턴 네. 회고록이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 아주 이상하게 되고 네. 그냥 세상을 뒤집어 놓던데 예. 그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고 예.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지만은 대통령 비서가 지금 현재 재임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한미 훈련은 해야죠. 네. 그렇지만은 특수한 대북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도 국방 당국과도 협의해서 한 거니까 네. 원칙 있는 일을 하자.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연기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렉시블한 좀 융통성을 가지고 봐야지 무조건 하자. 이런 것은 대북 남북 관계, 네. 북미 관계를 봐서도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 국내 현안으로 넘어갈 텐데 국내 현안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국회 상황이 있고 윤석열 총장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윤석열 총장 얘기부터 좀 여쭤보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런 얘기 나왔어요. 거취 문제가 나왔는데 서른 의원이 나 같으면 그만둔다. 내가 윤석열이랑 그만둔다. 여기 이렇게 얘기했고 반대쪽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이런 식의 얘기 나오는 것보다는 사퇴 압박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해임해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할 바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양쪽이. 이 부분 지금 보면은 원희룡 지사가 네. 이 남북 관계도 언제 통합당에 네. 대북 정책이 있었느냐 네. 하고 한방 또 보수의 가치를 중시 안 한다 하고 김종인 위원장한테도 한방 먹이더니 네. 이번에도 완전히 대통령한테 그냥 확 쏴버리네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는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어떻게 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갈등이 있다. 네. 오늘 지금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죠.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그런데 다행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조사 그것은 잘 합의가 됐더라고요. 봉합이 됐어요. 그건 봉합됐다고 보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양쪽에서 하니까 장관도 좋고 총장도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직 검찰총장을 예. 정치권에서 자꾸 몰아내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네. 또 현직 검찰총장을 정치권에서 자꾸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얘기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른 의원 얘기도 그럼 좀 부적절하다고 보세요? 뭐 국회의원이니까 예. 부적절할 수는 없겠죠. 뭐든지 얘기할 수는 있다. 얘기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현직 검찰총장이 잘할 수 있도록 감독은 빼고 네. 감시는 할 수 있지만은 네. 자꾸 나가라. 또 한쪽에서는 우리 대통령 후보 해라.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네. 당사자인 검찰총장 네. 윤석열 총장이 결정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지금 국회 얘기도 하나 더 여쭤보면요. 이 주호영 원내대표 이번 주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절에서? 그죠? 저희들이 그랬어요. 예. 이재호 의원하고 통합당 고문 아니에요? 네. 주호영 의원이 불자라 예. 다니면서 부처님께 불공 드리고 있는데 부처님도 이제 들어가거라.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 부처님도? 네. 아, 제가 부처님한테 전화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재밌는 것은 네. 제가 정치를 이렇게 보는데 당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칩거하는데 찾아가서 예. 사정하는 건 처음 봤어요. 주호영 대표 그런가요? 세더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 세더라고요. 주호영 대표는 일단 자기 몸값이나 통합당의 국민의 시선을 예. 집중시키는 것, 대표도 불러내는 것, 불러와서 자기한테 사정하게 하는 것, 이건 성공했어요. 그렇지만은 국회를 이상 공전시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와서 주호영 대표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싸우겠다. 그게 뭘까요?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라. 그게 전례 없는 방식이죠. 그렇죠. 예. 이러니까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또 말씀했는데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12대 6이 될지 11대 7로 합의가 됐잖아요. 일단 그 전에는요. 됐죠. 예. 그런다고 하면은 3, 4선 중진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할 기회가 앞으로 4년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지만은 아마 와서 김태년 대표에게 다 가져라. 네.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싸우겠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갖고 또 국회를 정상화해서 지금 뭐 압의 교환 아니에요. 서민들. 네. 이 추경도 통과시켜주고 대북 문제 같은 것을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 네. 통합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당이 된다. 저는 그러한 능력을 주호영 대표가 또 인간적으로도 아주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도 할 거다. 그러나 끝까지 안 한다 하면은 민주당도 네. 이번 주를 넘기면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택배 기사들 물어보세요. 코로나로 네. 얼마나 그 바닥에 있는 서민들 진짜 코로나로 죽으나 생활고로 죽으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을 결코 통합당에서 외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상화해서 추경 통과시키고 대북 문제도 초당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건 제가
예측은 잘 안 되네요.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어찌됐든 국회 돌아가는 거는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맞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한번 성적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국민의 생각을 우리는 전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애국심을 갖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의 품격 단국대 석좌 교수 박지원 전 의원이었습니다.